네, 실시간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LG생명과학이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1,250원에 50%. 네, 비중 많으시네요. 네. 예. 그리고 오늘 종가는 3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손실폭도 좀 있으시고 비중도 많으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특히 궁금하세요? 아니, 아주 앞전에 네. 들어갔다가 4만원에 들어갔다 42,000원에 팔고 나와가지고 네. 이제 다시 장기로 가져가려고 중기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아, 네. 뭐 조금 어느 정도 마이너스는 뭐 감안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네네. 엊그저께 또 리포트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진다고 회사 자체가 그래 리포트가 나오니까 이제 걱정스럽죠. 네. 가격도 너무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네네. 아, 정말. 그래서 손들이 크니까 뭐 매도할 수도 없고 가져가자니 좀 네. 찝찝하고 그래가지고요. 네. LG생명과학 이전에 매도하셨을 때는 기가 막히게 매도를 잘하셨어요. 예. 42,000원에 매도하셔서 최고가가 42,350원 올라가고 다시 떨어졌는데 과연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손실을 보시더라도 아프시더라도 매도하는 편이 나을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세 분 카운슬러.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었으니까 장기로 가면은 네. 뭐 손절 안 하고 나올 수 있는지 내년 1분기 때까지라도 네네. 단 저거는 아니니까. 네. 좀 시간을 들이신다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예,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한 분 선택해 주시죠. 최정은 네, 최병훈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원래 이제 잠깐 짧게 먹고 나와서 예. 다이 사서 빠지면 반드시 파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거기서 두 번째 사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고점이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이 실적이 안 좋은 건 아셨죠? 사기 전에. 근데 지난번에 3분기 실적 3분기는 좀 잘 나왔죠. 네, 괜찮았었잖아요. 네, 100억 정도 그래서 나왔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회사의 실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매출액도 한 3분기에 작년 대비해서 16% 늘고 퍼센트는 영업이익은 뭐 이렇게 1000% 이렇게 늘어도 그 퍼센트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계속 적자였다가 올해 전체적으로 좀 적자일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아직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이 개선되려면 기술 수출료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4분기 좀 줄어들 것이고요. 전체 매출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라질이라든지 수출 이런 계약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4분기는 독감 백신이나 이런 것도 매출이 반영 매출은 좀 증가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크지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번 좀 반등할 때 좀 팔고 절반 정도 줄이고 절반은 다시 밑에서 사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를 먼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시세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37,500원 1차 목표가는 좀 길게 아까 중장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들고 가시면 사신 가격이 41,000원대이기 때문에 41,000원 이상에 가게 되면 빨리 파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45,000원 이상의 목표가를 잡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신 가격대에서 잠깐 원래 이게 월봉상으로도 보면 중기적인 목표가는 차트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목표가가 여기입니다. 밑에서 이제 올라왔죠. 3만 원대 초반에서. 그 얘기는 42,000원이 목표가거든요. 기술적. 그래서 42,350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월봉이기 때문에 이달에도 쉽지 않을 거고요. 다음 달 정도에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월 달, 내년 2월부터 아마 추세가 윗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2월부터 시작해서 한 봄까지 보면 한 45,000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다. 그 정도를 생각하시고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충분히 가져가면 손실 안 보고 이익 보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자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 준봉상으로 보시면 시세가 한번 났다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바닥권에서
자, 시세가 낮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파동상으로 보면 수렴하고 상승 중이죠. 그 얘기는 다시 반등을 했을 때 이 목표가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 4만 원대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주가는 추세가 잘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 어느 정도 4만 원대가 팔리면 그때부터는 저 위에 4만 5천 원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사이는 박스권으로 한두 달 정도는 박스권을 놓는다 이렇게 보시고 전략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또 인터넷 게시판 증권통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알아보겠습니다. 꽃갈비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고기 좋아하시나 봐요. 네, 힘이 나죠, 고기를 먹으면. 예, SBI 엑시즈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이 종목을 갖고 계세요. 2,370원에 20% 중장기로 전망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2,625원 선에서 마감됐고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정훈 전문가님. 네. 정말 작은 종목이에요. 네. 근데 상장한 지 1년 이제 넘은 종목인데 오늘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중장기 전망 괜찮을까요? 중장기적으로 오늘 뭐 좋게 뭐 나오긴 했는데 오늘 리포트가 이제 좋은 리포트가 나왔죠. 이제 브로드밴드 시큐리티라는 그 어떤 보안 업체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이제 전자결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쪽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다. 이런 이 약간 중소형 스몰캡 종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이제 많이 상승을 좀 했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실적의 가시성은 솔직히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17억 정도 나왔던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 24억 나왔고요. 지금 올해 지금 6월 달까지 반기로 했을 때 지금 6억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뭐 10억도 반기에 10억도 채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불투명하다. 좀 이렇게 성장성이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이 실적으로 뭔가 나와줘야지 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지금 먼저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외 결제, 뭐 전자 결제 쪽을 이제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전자 상거래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 그런 어떤 성장 모멘텀은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굳이 이런 어떤 전자결제나 뭐 이런 쪽에서 SBI 엑시즈를 사실 바에는 차라리 뭐 KG 모빌리언스나 뭐 한국사이버결제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탄력도가 더 크다고 좀 봅니다. 지금 일본 기업으로 이제 뭐 캐피마 마켓으로 어떤 SBI 그룹의 그런 쪽을 다 이제 수용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실적의 감소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단기 대응이 조금 낫지 않을까 좀 보는데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좀 주봉상의 차트를 놓고선 제가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물량이 지금 한 2,700원대의 한 물량 정도가 일단 본격적으로 좀 상승 추세가 좀 나와야 되고요. 이 2,700원이 확실하게 뚫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뭐 한 3,000원대부터 뭐 3,400원대의 물량 정도가 좀 있는데요. 이 정도 구간에서 좀 움직이신다고 보면은 일단 1차 목표가를 3,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중장기 너무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 한 3,000원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오늘 상승 탄력을 이용해 가지고 저는 좀 단기 대응하시거나 비중이 많으시면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인 나머지 물량들 부담 없는 물량들은 한 3,000원 정도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BI 엑시즈 오늘 하나대투증권 분석이 나왔는데 내년 실적이 매출액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10%대 성장을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뭐 어느 정도 계기는 마련됐지만 실적 변화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전망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시청자분 전화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SK 푸드밴드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800원에 50%요. 네, 역시 또 50% 남으셨어요. 네. 예. 오늘 종가가 4,350원에 마감됐습니다.
봐도 참 잘 안 가네요, 그냥. 10% 정도 손실이시고요. 좀 잘 안 간다고 하셨는데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이 종목 접근하셨나요?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뭐 누가 좋다 해서 지인이 좋다 해서 남았는데. 네. 예, 그래. 누가 또 좋다고 얘기하고, 나도 괜찮은 것 같다는 또 느낌이 오고 해서 매수를 해주셨네요. 네. 예. 지금 그래도 한 4,000원대에서 또 반등을 주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예, 얼마 정도 목표 주가 생각하셨나요? 한 6천 원 정도. 6,000원 정도. 그러면 좀 길게 보유하실 생각이셨나요? 짧게 가면 딱 갈 수 좋죠. 그런데 좀 아무래도 종목이 또 작다 보니까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배당을 줄까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분들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와 계시는데요. 어떤 분 진단 원하세요? 네, 최승현 전문가님요. 네, 최승현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SK 브로드밴드 배당 먼저 말씀드리면 배당을 한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일단 배당을 한 적이 없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기술적인 흐름이 일단 한 3,500원 정도에서 지금 4,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SK 브로드밴드가 어떤 집에 있는 TV 있죠? IPTV라든지 또는 인터넷 이런 것들을 주로 서비스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전년도까지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익성이 그다지 크게 개선되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자체가 올해 들어오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실적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 대안적인 요소로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초에 코스닥 시장이 좀 좋아진다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소외될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연초에 뭔가 코스닥 시장이 좀 활기차게 움직일 때는 이 종목을 보유하지 않고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어려웠을 때는 다소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이 또 화랑의 성격을 띠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거나 하는 형태가 되면 이 회사는 오히려 소외돼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거나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뭔가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중소형 시장이 뭔가 뜨거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시장에 대응을 한다면 동사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별로 하락하지 않거나 소폭이라도 올라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IPTV 산업 측면이라든지 인터넷 지금 서비스 이런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실적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방어주 성격이라 시장이 오히려 화랑이거나 좀 좋을 때 올라가지 않는 어떤 주식에 속하기 때문에 동사는 좀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주시죠. 가격은 일단 현재감에도 말씀드리겠고요. 보유한다고 해서 뭐 크게 개선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모멘텀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네요. 네. 네, 그리고 연초 되면 또 중소형주 강하게 움직이니까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네. 네. 아이고, 접근이 많이 조금, 배웠습니다. 조금 잘못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정리하시고 또 다른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또 게시판에서 262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코스모화학 매수가가 12,500원, 비중이 20% 있으십니다. 오늘 종가 코스모화학 4,600원에 마감됐습니다. 오정훈 전문가님, 네. 요즘 이렇게 반토막 이상 나신 분들도 심심찮게 보여서요. 네. 참 남일 같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반토막이 문제가 아니라 예. 제가 보기에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더 안 좋아질 수 있나요? 예,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2012년도에 지금 51억 적자, 작년에 141억 적자, 거기에다가 올해는 지금 9월 달까지 205억 적자거든요, 영업이익이. 지금 이 코스모 그룹이 이제 범 GS 그룹에 이제 같이 속해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
코스모, 그러니까 이 자구책이 지금 자금학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자회사들을 매각을 해가지고 이런 자금학화를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잘 안 돼가지고, 추가적인 좀 하락이 더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재를 털어가지고 GS 쪽에서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 코스모 화학을 뭐 살린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자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반토막이 났다고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거 뭐 마냥 들고 가겠다 이렇게 하시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보게 되면은 정말 그마저도 자칫하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영업 적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지금 자회사의 어떤 매각이나 이런 것도 불발이 되면서 구조조정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반적으로 또 화학 업종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일단 뭐 자칫 잘못해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경우는 일단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코스모학이 갑자기 뭐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뭐 업황이 갑자기 개선돼가지고 뭐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탐 대실하다가 뭐 조금 더 올라오면은 팔아야지 좀 그러다가 이제 더 자칫하면 더 큰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정말 최악의 경우도 가정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현재가라도 당장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고 그 돈을 갖고 다시 키워나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뭐 차트, 뭐 어떤 수급, 뭐 이런 것들의 의미보다는 기업의 어떤 생존이 먼저 지금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먼저 살아남아야지 그 다음에도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현저가 매도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이분 아무래도 적어도 2년 이상 보유하신 분이시거든요. 매수가를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크게 거의 3분의 1이에요. 네. 크게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시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시려면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손절매 원칙을 지키셔야죠. 왜 주가가 네. 빠진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뭐 업황이나 시황 때문에 빠지는 건지 종목 자체의 어떤 문제 때문에 빠지는 건지 그 뭐 단기적인 악재인지 뭐 장기적인 악재인지 했는데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업황이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 누가 와서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정말 내가 아니다 싶으면 왜 빠지고 있는 거에 대한 분석을 냉철하게 하셔가지고 네. 그게 회복이 힘들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많이 빠졌으니까 언젠가 오르겠지, 뭐 망할 기업 아니니까 뭐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말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번에 실패를 발판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과거의 나쁜 어떤 습관이나 투자 패턴을 버리시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625님 힘내시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이 손절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시는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가 매도 코스모 화학 저희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분은 5976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아까 앞서서 오프닝에 저희 저질 연주를 이렇게도 잘 들었다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롯데칠성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셨는데요. 매수가와 비중은 없으세요. 근데 롯데칠성 오늘 주가 종가는 152만 2천 원을 기록해서 4천 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걸까요? 좀 잘 모르겠는데 최병훈 전문가님. 네. 네. 롯데칠성은 이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8월 달까지, 여름까지. 그리고 나서 200만 원대 가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빠지고 있는데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롯데칠성은 탄산음료 부분이 이역 기여도가 아주 큰데 3분기가 실적 성장이 되는 원래 3분기가 성수기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시설 증수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음료 매출이 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이쪽 부진해가지고 실적이 안 나오면서 물론 예측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도 계속 매도를 이익 실현을 장기 투자한 걸 많이 했고요. 기간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전 3분기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최근 들어 다시 이제 140
56,000원 찍고 이제는 뭐 거의 하락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매수 시점도 아직은 아니고요. 길게 보는 주식,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길게 보는 주식이면서 이 종목은 오늘 거래가 721주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장기적인 매매는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배당은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 가격으로 시가를 보면 한 2%대 정도 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나 중장기로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과거에 영업이익률이 한 7%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6% 정도 좀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랬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성장할까? 그러면 과연 이제 음료 탄산 매출 쪽에도 좀 좋아야 되고요. 지금 생수 쪽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주류 쪽에서 전체 13종의 주류가 있는데 이쪽에서 MS 한 90% 차지하는 이제 이쪽에도 상당히 이익 기여도가 큰데 이제 이쪽에서 내년에 맥주 쪽이 시설 증설을 했기 때문에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 맥주 쪽에서 사업부가 매출이 한 2배 정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은 이제 내년 1분기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가는 뭐 200만 이상은 보는 데도 많지만 저는 기술적인 거와 실적 단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175만 원 이렇게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가를 145만 6천인데 145만 원을 깨면 매도를 하는 식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요. 장기 투자는 좋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시세를 보기 힘들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좀 확인되는 1분기 실적을 보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절가, 목표가 기억하시고요. 이 기업은 엉덩이가 좀 무거워지실 필요가 있으시겠네요. 네, 전략이었습니다. 롯데칠성이었고요. 다음은 710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꼭 부탁합니다. 4개월째 보유 중입니다. 더존 비존인데요. 8,7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있으십니다. 4개월 보유하셔서 오늘 종가 8,630원까지 와서 매수가 딱 부근인데요. 최승현 전문가님. 수익 보실 수 있으실까요? 예, 수익 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더존 비전은 우리가 전사적 자원 관리, 그래서 ERP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의 어떤 경영 효율화, 예를 들면 뭐 구매라든지 뭐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뭐 자금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ERP 프로그램을 갖고서 경영 효율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 일단 요 근래 클라우드 컴퓨팅에 어떤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것이 비용 처리가 많이 되면서 다소 어떤 실적이 조금 악화됐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실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ERP 부분의 어떤 실적 그리고 향후에 클라우드 컴퓨터의 어떤 실적 이런 부분들이 감안된다면 향후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돼서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한동안 조정을 한 6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조정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0,000원 선까지는 보유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없어도 되고요. 손절가는 특별히 지금 손절가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것이 회사의 상황이니까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저점 부근이 한 7,800원 이 선을 이탈하면 뭔가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해지거나 뭔가 어떤 클라우드 컴퓨터로 가는 이 부분에서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디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7,800원 선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더존 비존 7,800원 10,000원입니다. 기다림의 끝, 그 달콤한 결실 10,000원까지 있으시길 꼭 바랄게요.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시죠? 예, KTNG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매수가는 83,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예, 오늘 종가가 매수가세요. 네네. 오늘 사셨나요? 네. 네.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예, 전망이 어떻게 될지. 네.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바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세 분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어떤 분 원하세요? 네, 오정훈 수장님이요. 예, 오정훈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혹시 그 배당도 받고 가시려고 좀 중장기로 좀 사신 건가요? 그 전략이 지금 어떠신 건지. 그러니까 내년부터 담배값이 오른다고 해서요. 네네. 올해 4분기가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배당도 받고요. 일단 담배값 인상은 사실 KTNG한테는 큰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배값이 이제 당장 내년 1월부터 이제 2,000원 이상 인상이 되게 되는데 그 2,000원 부근에는 실질적인 KTNG의 실질 수입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담배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위 말해가지고, 아니, 담배값이 인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2,000원 오르니까 2명 중에 1명 안 피더라도 어차피, 두 배 이상 올랐으니까, 담배 가격이 올랐으니까 실적이 무슨 큰 상관이겠냐. 어차피 담배 수요가 준다고 하더라도, 가격 오른 걸로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00원의 대부분은 다 세금이고, 실질적으로 2,000원에 한 4, 5% 정도밖에 KTNG한테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KTNG는 계속해서 이제 급락을 나온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담배 수요도 같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기업의 어떤 주가가 이제 많이 망가진 거죠. 뭐 한국전력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뭐 유가 하락한 거를 전기요금으로 이제 뭐 가격 전이시켜라 그런 식으로 가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 것처럼 지금 KTNG도 그 충격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뭐 배당의 여력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아요. 배당 한 3,000원 이상 주기 때문에 가져가시고, 근데 KTNG가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 악재는 반영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개선이 되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좀 수출이나 이제 뭐 홍삼 이런 쪽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이슈는 여전히 담배 이슈입니다. 담배 가격의 어떤 인상에 대한 이슈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바로 예전에 그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바로 커버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받으시고, 일단은 배당을 받으시고, 배당 여력이 크시니까 배당 받으시고, 박스권 전략으로 지금 주봉상으로 너무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82,000원대의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2,000원대의 하방 경직성이 크게 이탈될 것 같지는 않고요. 목표가는 배당 받으시고 한 84,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짧게 그냥 가져가시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KTNG의 어떤 내년에서 담배값이 계속 인상되면서 만약에 또 흡연 인구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뭐 편의점 어떤 흡연실부터 뭐 PC방 이런 데 음식점 이런 데 모든 구역에서 다 금연구역으로 또 지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역시 또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KTNG의 뭐 KTNG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여력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배당 받으시고 단기적으로 좀 보유하셔가지고 올라와서 한 84,000원, 85,000원 정도 가시면 빨리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래서 배당하고 약간의 시세 차이 그렇게 얻으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손절가는 이 하방 경직성 유지되는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님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이렇게 오늘 종목 카운슬러 많은 분들 또 만나봤는데요. 50% 비중을 한꺼번에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셨어요. 아무래도 비중을 크게 가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 게임인 만큼 주식 투자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고 또 투자하실 필요 있겠는데요. 내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는 시간 되시고요. 데스매치 이어집니다. 저는 또 금요일 종목 카운슬러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